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최고위원회 차원의 제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외형적 명분을 갖추려는 시도로 읽히는데요. 여전히 일촉즉발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제명 결정을 재심 청구 기한인 오는 23일 뒤로 미뤘습니다. 한 전 대표가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윤리위의 소명만 듣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제명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심 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밝힌 한 전 대표를 압박함과 동시에 당 윤리위의 절차적 하자 논란을 불식시켜 정당성을 얻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즉각적인 파국은 피했지만 이어진 의원총회에선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다. 중진 의원을 포함해 10여 명이 발언대에 올라 징계가 과하다고 입을 모았고 징계 철회와 한 전 대표의 사과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각한 학생을 퇴학시키려는 상황이라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대표의 제명 철회와 한 전 대표의 송구하다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징계 확정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상황. 정치적 봉합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요구는 빗발치는데 파국을 피할 의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정치권은 지금 제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직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에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이 각종 논란에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 결국 제명이 의결됐지만 김 의원은 곧바로 재심 청구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버티기에 나선 김 의원, 당 일각에선 강제 수사와 출국 금지까지 겹친 김 의원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추가적인 악재 가능성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전격 의결한 국민의힘은 제명을 둘러싼 내분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건데 제명 수순을 밟겠다던 장동혁 대표, 오늘은 제명 의결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장파를 중심으로는 제명 철회 요구가 개파색이 옅거나 옛 친윤계로 분류된 중진들도 장 대표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하며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재심 대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재심 등 소명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당장의 파국은 피했지만 시한폭탄을 안게 된 국민의힘.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홍은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한편 민주당은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원석, 이용호 전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십니까? 예. 자, 국민의힘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저희가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어게인 세력에게 한동훈을 제물로 바치고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만 유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사욕으로 지금 이 결정을 하고 있다. 결정하면요. 전쟁입니까? 저는 장동혁 지도부 사퇴론이 분출될 거라고 봅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윤어게인의 보복이다. 그렇게 제명해서 뭐가 좋냐? 누가 좋냐? 민주당이 좋죠. 그러면 결국 장동혁
대표 체제에 국민의힘은 또 고립될 겁니다. 네, 이렇게 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재심의 기간까지는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장 대표의 발언의 의미 먼저 이용호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번 윤리위의 결정이 너무 급속하게 본인의 소명도 듣지 않고 한밤중에 이루어졌다. 그런 비판론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제명으로 가든 어떤 절차를 밟든 간에 본인의 소명도 들릴 필요가 있고 네. 또 그 윤리위의 발표문을 보면 2번이나 이게 수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발표문을. 예, 그래서 네.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없는지 좀 그런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당내에서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어떤 처벌이다.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심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결혼해서 살다가도 이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좀 한번 되돌아보는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간을 벌어서 또 정책 해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장동혁 대표가 저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 내부의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게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 당 내부의 비판을 의식해서 조금은 좀 뒤로 미루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절차적인 흠결이 꽤 있습니다. 이게 윤리위가 열리기 직전에서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출석을 그것도 이제 문자로 통보를 했다고 하고 당사자의 충실한 이제 소명이나 반박이나 이런 거를 사실상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데다가 그 내용마저도 2번의 결정문 수정에서 나타나듯이 굉장히 부실하게 네네.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징계를 확정했을 시에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가처분 소송이나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해올 경우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위험 부담도 좀 줄여보겠다. 그래서 일종의 절차적 결함을 치유하는 동시에 당내 반발 여론을 좀 시간을 갖고서 무마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전 대표 측이 이미 어제 재심은 하지 않겠다고 예, 미리 그렇죠. 밝혀놓은 상황이어서 네네.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제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징계가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취소하든가 뭐 거부하든가 이런 결정이 아닌 이상에 단지 절차만 뒤로 밀어넣는 건 이 사태 해결에 뭐 큰 전환점이 되거나 큰 어떤 방향 전환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윤리위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을 보면 일단 윤리위는 뭐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직접 글 쓴 적 없고 이거 허위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이제 재심 청구는 안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재심에 글쎄요 출석을 할까요?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제명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느닷없이 나온 그런 과잉 징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그런 감정을 섞어서 나는 윤리위를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난 재심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재심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것도 정치적 제스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법을 모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은 보낸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재심을 청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을 윤리위는 내가 믿을 게 못 되고 구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일 그걸 가처분 시청으로 가서 사법부로 가져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 해법보다는 이제 어떤 법적인 어떤 해법을 모색하는 것인데 이게 정당의 일을 사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서로 헤어질 결심을 한 이후 그런 것이지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서로 통합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 생각을 바꿔서 재심을 신청하고 본인의 진정성을 갖고 또 국민들 앞에도 윤리가서 얘기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진정성을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그 장동혁 대표의 징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또 반발 이런 것들은요 양쪽이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로마와 그리스 싸움을 할 때 그리스의 피로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상대로 해서 여러 번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바람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그걸 피로스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대표를 잘라본들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넓혀져서 지지도가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사법부로 가져가서 이걸 뭐 인용을 받아내본들 한동훈 대표의 힘이 실려서 한동훈 대표가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이 정당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당의 이 당원들을 상대로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치인의 어떤 해법을 모색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윤리위에 출석을 해서 하는 게 낫다.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출석하는 게 낫다. 지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뭐 재심은 없다라고 한 전 대표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과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출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장동혁 대표의 오늘 재심 기간 동안 결정을 보류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었으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징계를 취소하고, 즉 이 징계를 수용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당원들한테 사과하든지 이런 정치적 해법을 유도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징계 절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이제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답을 정해놓고 하는 억지스러운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재심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징계를 마치 인정하는 듯한 일부는 그런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원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뭐 의총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법을 주문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왜 진작 그런 중재나 조정이나 이런 움직임이 없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부들 자기 일들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교행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걸 정치적으로 풀 의향이 있었다면 네네.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하는 거를 당대표가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윤리위가 당내 사법기구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굉장히 형식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 윤리위원장조차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고 당무감사위원장도 당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서 이런 정계 절차가 진행이 된 거고 본인도 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의 의사를 숨기지 않아 왔어요. 때문에 이제 와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지 이대로 법적 대응으로 가는 거는 그건 이제 정치인의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일방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당 운영에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네네. 당이 통합하고 선거를 준비해야 될 때 이런 식의 뺄셈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지금 이제 당내에는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정당 내에서 이런 류의 일들이 법정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과거의 전례로 보면 뭐 법정으로 갔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징계를 진행해서 그게 법정으로 갔을 때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장동혁 대표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뭘 얻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는지 모르겠고 설령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그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모든 징계나 처벌에는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명될 만한 사유냐. 게다가 저렇게 결정문을 고쳐가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나 밝혀야 될 거다. 불확실하다.
이렇게까지 본인들 스스로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제명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그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봐도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징계를 계속 강행해서 네. 이게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부담이 더 큰 쪽은 장동혁 대표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명이 결정이 되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그 상황까지 가정을 해서 좀 전망을 해두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제명이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적 조치로 가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렇게 해서 그 인용이 되거나 그러니까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는 일이나 혹은 기각되는 일이나 예. 둘 다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당이 이 사법부로 가지고 와서 누가 승리를 해본들 결과적으로 당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사실 감정의 골이 장동혁 대표 측과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측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어요. 근데 깊어진 이유가 제가 이게 밖에서 보는 것으로 보면 두 사람의 감정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더 부추긴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 측도 몇몇 사람들이 집요하게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공격하고 조롱하는 일이 매일 있다시피 했고 또 마찬가지로 그걸 받아서 또 장동혁 대표 측의 주변 인사들 몇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나 주변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공격하는 일이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려면 장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SNS를 통해서 대리전을 치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저는 좀 멈출 것을 지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 당에서도 어차피 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라고 하는 요구가 큰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라고 요구하는데 누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중진들도 그렇고 대부분 요구가 한동훈 대표가 조금 우선 좀 사과를 해라 단계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그걸 받아서 모양새 갖춰서 또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징계 문제에 대해서 유보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은 거기를 나는 정책 해법을 모색 안 해. 그리고 거부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정책 모색을 않는 거 아닙니까? 해법을. 그래서 저는 이런 중진들의 생각 또 수장파들의 의원들의 생각을 좀 깊이 경청을 하고 어차피 지금 싸우는 것이 두 사람의 자존심 문제뿐만 아니라 어차피 당을 생각하고 또 당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들은 좀 낮춰놓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늘 보면 본인이 지는 것 같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큰 정치인으로 보이는 지고도 이기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사과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사과에 굉장히 인색해요. 검사 출신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거 과감하게 버리고요. 사과 많이 한다고 전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커 보이는 거예요. 사과하고 하는 것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어디에 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도 나도 결함이 있는 것이고 상대도 결함이 있는 것인데 먼저 인정하는 모습이 커 보이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진들이나 이 당에서 어떻게든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라도 좀 먼저 사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네, 진심 어린 제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극우 성향의 유튜버죠. 고성국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몰아내야 한다라는 건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계엄에 반대했던 당내 세력을 당에서 축출하겠다. 이게 망상에 가까울지언정 윤호개인 세력의 그런 계획이고 의지인 거죠. 그런 의지나 계획을 장동혁 대표가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받던 날 심야에 새벽에 갑자기 징계 결정이 내려졌어요. 저는 그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된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른바 강성지지층 윤호개인 세력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 때문에 이게 당내에서 저는 그게 바람직한 길이라고 봅니다만, 다수의 의원들이나 중진들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라고 권고합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럴 의향이 조금도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저런 강성지지층이나 윤호개인 세력의 이른바 반한 감정이 곧 자신의 정치적 입지이고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뜨거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 징계를 포기하거나 혹은 이제 당내 여러 그 목소리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전 낮다고 봅니다. 뒤집어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설령 사과를 한다 한들 이 문제가 해소가 될까? 저는 뭐 쉽지 않다, 이런 판단도 동시에 깔려 있다고 보고, 근원적으로 이게 이제 윤호개인 세력들의 복수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런 그 문제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불성설이죠. 지금 모세훈 시장 쫓아내면 선거 치르지 말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도움이 안 되는데 저 고성수 씨가 입당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의에 의한 입당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어떻게 자의에 의한 입당이겠어요? 저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이른바 그런 이제 윤호개인 세력 내에서의 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런 그 고성국 씨와 같은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들과 정치적 제휴를 한 것이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뭐 한동훈, 더 나아가서는 뭐 친한계, 같은 당내에서 공존하기 어렵다, 이런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사실은 너무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거죠. 지금 자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저렇게 흔들어 가지고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분들이 국민의힘 내에 있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저런 분들을 당 밖으로 내보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이 합리적 보수 세력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듣겠습니다. 네, 그 유튜버들이 언제부터 정치에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여를 했는지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선거라는 걸 통해서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유튜버는 전혀 책임을 안 져요. 오히려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고, 또 어떤 그 강성, 그러니까 팬덤들을 끌고 다니면서 본인의 수입을 올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향점과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우리 정치인들과는 전혀 결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결국은 국민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본인의 어떤 국민을 향한 그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소신이나 양심이 분명하다면 저렇게 휘둘리지 않을 텐데,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이 얼마나 큰 정치적 자산입니까? 이런 분을 뭐 다음에 무슨 대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요즘에 그 당의 젊은 정치인 당직자들이 정말 위아래 없이 그냥 내부 총질이 아니라 뭐 총기를 난사하듯이 막 이게 하는 것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 고문들을 향해서도 특히 거북한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수신제가 하듯이 당도 위계나 이런 기강을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뭐 첨언하자면, 지금 뭐 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지금 당의 주류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지만, 원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온 분들이 지금 있는 주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과거도 좀 1년 전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좀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기습 제명으로 국민의힘이 탄핵 사태 이후 또 한 번의 중대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제명 수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계엄 선포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지난 계엄을 막았을 때 그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 윤리위의 기습 제명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 선포라고 규탄했습니다. 자신은 허위 조작으로 제명됐다며 국민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며 재심도 신청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는데 주변에서는 당의 결정이 나는 대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당대표에 대한 이례적 당적 박탈 결정을 놓고 개파를 불문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장동혁 대표는 제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확정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내 친한계와 소장파 그룹 등을 중심으로는 지도부를 향해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압박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뺄셈의 정치라는 지적과 과한 결정이다, 정무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동시에 자멸로 몰고 가겠다는 결정, 자폭행위라는 거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친한계가 일단 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지만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난파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마저 거론됩니다. 이른바 장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 여파를 채 추스르지 못한 국민의힘이 또 한 번 중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제명의 표면적 이유는 당원 게시판 사태지만 그 배경에는 이른바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간 대립이 이어지던 2024년 11월 터진 당원 게시판 사건 때문입니다. 한 전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을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동훈 대표가 실명을 하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비상계엄 국면을 지나며 두 사람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 제명 사태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방송 같은 데 나와서 2호선이나 윤민우 씨가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직후 벌어진 윤한 갈등 대리전에 당원들도 둘로 쪼개졌습니다.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이 뺄셈의 정치라며 장 대표를 비판하자 고성이 튀어나왔고 자리를 뜨는 신동욱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제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진 한 전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에게 흥분하지 말라며 다독인 걸로 전해졌는데 사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 탈당 등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치적 결단을 후순위로 남겨놓았을 뿐 향후 상황에 따라 친한계의 집단 행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일주일 전 쇄신안이 무색하게 극한 갈등에 빠져든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면서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건데요.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계파 갈등은 극에 치달을 거로 전망됩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6시간에 걸친 두 번째 회의 끝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무감사위가 사안을 윤리위에 회부한 지 2주, 윤민우 신임 윤리위원장이 임명되며 윤리위가 진용을 갖춘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시인한 만큼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와 휴대전화 등을 종합해봤을 때 한 전 대표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쓴 것도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 5명이 2개의 IP를 공유한 정황 등을 들어 조직적인 공론 조작 시도가 의심된다며 중차대한 해당 행위로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발표 직후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곧장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한 전 대표를 비판해온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윤리위 결정을 두둔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위가 동명이인 한동훈이 작성한 글을 가족이 쓴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윤리위의 최고 징계를 두고 내홍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징계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